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군. 김이돌 비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그 현주 씨 애교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언니 애교도 너무 귀엽다. 박제하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말했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고? 고랩이라고? 그 와중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현조처럼 했다가 연병하고 자빠졌네라는 소리 들었다. 사람이 많은 것들이 사실 다 타고나는 겁니다. 네, 갖고 태어나야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손문선 씨나 박지희 씨는 애교는 그 DNA는 1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네. 근데 문선 언니 귀엽지 않았어요? 야, 귀여웠어요? 응. 괜찮았죠? 주변에 이런 애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더 해주세요. 어울리지 않으면 빨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너도 할 수 있어. 괜히 이런 거 건지하면서 얘가 망가지거든. 이런 소리 들으면 어디 가서 하고 싶거든. 자, 그럼 수다녀들 오늘의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아, 이게 왜 갑자기 맥락 없이 나왔을까 네. 궁금하지만 네. 남녀의 이혼 사유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수단이 한 3주 남았다고 봅니다. 이제 프로그램과의 이혼을 하겠다. 슬 제 생각에는 아마 네. 네, 이혼 사유 사실 이거는 이제 수다녀들에서 이제 거의 뭐 필살기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마지막 무기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꺼내 쓴다라는 거는 좀 징조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근데 남녀의 이혼 사유라는 거는 진짜 그 이혼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유는 수백만 가지래요. 근데 이혼을 할 때 사유로 들어가면 다 카테고리가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3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도 그 3가지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렇죠. 어. 그 3가지 중에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씩? 네네네. 적절하게. 그 이혼 사유하고 이별 사유하고는 또 달라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요?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혼 그래요? 사유는 아예 이별 사유하고는 아예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 사유가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죠. 이혼 사유가 크다기보다는 이혼 사유는 정말 뭐랄까요? 딱 정해져 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을 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성격 차이 이런 이유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카테고리로 딱 나눠줘요. 역시 전문가 한 분이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컨텐츠가. 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혼이 네. 사실 이혼이라고 하면 진짜 그 막 끝까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딱 이제 관계를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슬프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상대가 먼저 이제 이혼을 하자고 말해주고 드디어 관계가 정리되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신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른 방송에서 언니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이혼도 상대가 이혼하자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게 또 엄청난 상처로 다가온다고. 먼저 이야기를 들으면 이혼을 예감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이혼 얘기를 들으면 충격이다. 그쵸. 그거 예를 아니에요? 들어 뭐 장원 오빠 같은 경우 헤어질 때가 되면 헤어짐을 말해주길 기다리잖아요. 세팅하죠. 그죠. 이별 상황을 세팅하죠. 네, 그리고 예. 그 상대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음. 근데 이제 이혼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프로 이별 세팅러로서 그 상황을 한번 제가 극복해보고 네. 싶은 생각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혼해보고 싶어서. 그 결혼도 내가 깰 수 있다라는. 차 팔고 다시 걸어 다니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형이 많이 뺏길 거예요. 그거로 세팅을 또 해야 되는 법적 문제를, 재산 분쟁을. 한 달 안에 헤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혼인신고를 일단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이혼이 아니라 그냥. 근데 네. 이제 오래 살았다. 예를 들어서 한 8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은 이미 함께 만들어간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간주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8년이 거의 기점이더라고요. 네. 8년 이상이면은 한 절반 이상 이렇게 되는 기점이 손문선 씨는 나오실 때 본인 졸업 앨범도 두고 나왔다고. 진짜 몸만 쏙 나왔다고. 예. 네. 자, 그럼 남녀 이혼 사유 뭐가 가장 많은지 3위부터 준비되어 있거든요. 3위 보겠습니다. 남자는 이제 외도, 여자도 외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3위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되게 낮다 퍼센트가. 그러니까 바람 펴서 헤어지는 부부는 100상 중에 6커플에서 8커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네. 네. 굉장히 낮은 사유네요. 네. 연애는 사실 이런 건 바로 헤어지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1위거든요? 근데 아주 짜증나네 오늘 주제가. 자, 두 분 다 뭔가가 있어요. 네.
씨가 마음속에 1이잖아 이거. 네. 그런 면에서 현조 씨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을 안 걸렸잖아. 상서가 속단하지 마. 집안일 모르는 거다. 아 그렇죠. 집안일 모르는 거야. 우리가 방송에서 개인사를 100을 이야기하진 않는다. 아, 그렇죠. 아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외도가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유 됐다 하고 그냥 서로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묻고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많다. 뭐 이런 걸 증명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요. 주변에 진짜 많다니까요. 진짜. 왜 화를 내세요? 누가 보면 자기 일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냈나? 너무 감정이 반상회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진짜로 저도 깜짝 놀란 게 친한 언니들도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사랑으로 사니? 사랑으로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우리 남편도 이렇게까지 했어. 그거는 바람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바람이야. 다른 여자와 잠자리도 했어요. 근데 왜 언니 안 헤어졌어? 왜 이혼 안 해? 야 애 때문에 어떻게 헤어지냐? 그리고 그치. 그 새끼가 돈이 있어야지 음. 헤어져도 내가 먹고 살지. 음. 이 새끼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헤어지냐? 그냥 의리로 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진짜 왜? 근데 너무 많아 진짜. 현조 씨 말이 맞는 게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안 되지만 한 번의 실수였다 이러면은 거의 다 이것 때문에 이혼하진 않는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야 생활비 꼬박꼬박 나한테 이렇게 주고 내가 애들 데리고 사는 거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러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대인배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더라고요. 연인 관계면 또 모르겠지만 혼인 관계고 자녀까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뭐 수많은 이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현조 씨 빼고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 상상 못 하겠지 않나요? 땡큐. 그럼 나도 안 이러더라고. 야. 외도권이래. 외도권이래. 야 외도권이래. 어유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근데 이게 외도가 이게 퍼센테이지가 낮은 게 네. 외도를 참고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외도를 잘 안 걸리는 거 아닐까요? 네. 전체 이혼 사유 중에서 7%니까 그건 또 아닐 수 있지. 있긴 꽤 있는데 1위는 아니라는 게 약간 네,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도는 거의 이별 사유로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이제 이별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1순위인 일위잖아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막 10%도 안 되는 거죠. 7%.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 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나 보네. 이거보다. 그니까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의 척박함을 보여주는 척도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이게 외도가 대부분이 이제 이혼 사유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약간 뭐 혼외 이제 섹스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정사라고. 뭐 딱히 틀린 표현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은근히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가장 많은 이혼 사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되는 게 그 투자 실패. 시대상이 왜냐면 요즘에 많이 된 이제 거죠. 비트코인 이런 거, 비트코인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혼 사유가 급증했다 그러더라고요. 투자 실패로 인한. 네. 그렇네요. 외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생각만큼. 3위가 외도였는데 그러면 2위랑 1위가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남녀 이혼 사유 2위는 뭘지 볼까요? 남자는 폭력 등 부당 대우, 여성은 가출. 가출. 오. 여자가 집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가출이니까 남자의 가출인 거죠. 남자가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남편의 가출. 그리고 남성은? 남성은 아내가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 맞는 남편, 음. 매 맞는 아내도 많지만 매 맞는 남편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미래가 그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완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거짓말하다 걸리면 일단 나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창석 씨도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 있는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번도 체급으로 우위를 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돼요? 아니 때리는 게 이해가 걸리긴 쉽지 않지만 만약에 걸린다면 쳐맞아야죠. 죽도록 때린다는 거죠. 어. 네.
아, 그리고 오히려 봤을 때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그게 없잖아요. 맞아, 얼마나 생각이 아프겠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 장소에서 뭐 남자가 여자를 장난으로 때리면 아 장난으로라도 저렇게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자가 때리면은 그냥 애교로 보는 경우가 그게 많고. 장난치나 보다.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감정이 실리면 정말 폭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연인이 좀 성격이 좀 이게 기복이 심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여자한테는 완력을 쓰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손목 잡고 있는 거 정도? 못 때리게 하는 거 정도. 근데도 막 몸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를 내가 맞서서 폭력으로 맞대응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땐 때리면 맞아야 돼 이게. 그리고 또 진심으로 이렇게 때려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때리고 싶게 만들어줘봐? 뭐? 금방 할 수 있는데 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막 요이땅 해가지고 파이팅하면 모르겠지만 급으로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빗방맹이를 날린다거나 이런 거 못 막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게 되지 그냥. 부당대우는 뭘까요, 근데? 그러니까 부담되는데. 제대로 밥도 안 차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 그냥. 구박하고. 그런 거 슬픈 무시하고. 네. 네가 뭘? 니까짓 게 뭘? 네가 돈이 네가 뭐 돈을 벌어와? 아니면 네가 밥 일을 잘해? 장훈이 형 반대고 네가 돈 벌어오는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그렇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어디야? 밤에 딴 사람 만나. 아 부당대우. 아 근데 남편이 가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반상의 리포터 어떻게? 아니요, 남편이 가출한 경우는 못 봤는데. 남편이 가출한 건 다 바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얼굴 보기가 미안하고 명분이 죄스러워서 없어서. 그냥 잠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막 어쩔 때 밤을 새고 일을 하고 들어와서 막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약간 이제 뭔가 그 기미가 이상했겠죠? 그래가지고 뒤를 밟아보니까 남편이 오피스텔을 구해가지고 그 오피스텔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약간 다른 여자랑 바람피는 것 같잖아요. 그 오피스텔에 자기만의 게임방을 만든 거야. 컴퓨터 막 사양 좋게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혼 사유가 나왔다는 이런 것도 가출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게임 정도까지로 이혼. 근데 그게 이제 봐봐요. 아내랑 상의 없이 부동산을 했지 하나 오피스텔 만들었지. 그리고 거기 맨날 가서 야근한다 그러고 거의 거기서 시간을 다 때우고 보내고 나쁜 이거 이제 새끼네. 뭐 이러면 나나 이제 신뢰 오창- 관계가 깨지잖아요. 나나 오창석 씨는 뭐 게임을 이렇게 즐겨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그렇죠. 뭐좀 와닿게 설명하자면 오창석 씨 같은 경우는 요 근처에 오피스텔을 잡고 이제 자위방을 하나 만든 거죠. DDR로. 자위를 많이 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진짜? 진짜요? 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이혼하고 싶다. 상대가. 네, 그래서 그런 거 막 그 변호사들 뭐 상담 이런 거에 올라온 적 있어요. 네, 뭐 오창석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반응을 못하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를 잃으면서 그랬어. 이럴 수가 있어. 찐으로 어렵다.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섹스와 자위는 또 별개인 경우가 있어. 아 그래요? 다른 영역. 왜냐면 이 성관계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도 절정에 오르게끔도 만들어줘야 되고 나도 또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신경 쓸 게 많잖아. 네. 근데 자위는 오롯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자유의 영역인 거야. 그러면 그래서 뭐가 더 좋다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아예 그냥 다른 장르인 거야. 다른 장르. 어머. 저는 짜장면과 짜파게티로 비유를 많이 해요. 짜장면이 짜장면 훨씬 시켜 먹을 좋지 수 않아요? 있지만 짜파게티를 가끔씩 먹고 싶을 때가 있어. 파김치랑. 너는 왜 이렇게 매일 먹어요 짜파게티를? 저는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아 매일이. 매일매일 일요일. 오늘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요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 아니 그럼 썬데이 마스터입니다. 자위를 같이 하면 되죠. 아 미쳤군요. 갑자기 또 이제. 각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해주는 거예요? 각자 하는 각자? 거죠. 뭐. 아 맞다. 서로 해주면 타위구나. 자위가 아니 타위죠. 우리 오늘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출과 폭력 등 부당대우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놀랍다. 아니 저는 안 그런데 여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러니까 자위와 실제를 생각하면 실제가 훨씬 좋거든요. 아 그건 저도. 당연한데 다른 영역인 거죠. 아 현정 씨는 어때요?
저는 진짜가 더 좋죠. 그죠? 응. 어때요? 진짜가 더 좋죠. 자위를 안 해봐. 이 두 사람 뭐가 되냐?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아, 네. 자, 남녀의 이혼 사유 알아보고 있었고요. 2위가 이혼사였죠. 네, 이거는 네, 2위가 가출과 폭력 등 부당 대우. 이건 퍼센테이지가 좀 높았습니다. 네. 그럼 1위는 뭘지 네. 바로 볼까요? 아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네요. 아. 근데 참 그 대본을 참 성실하게 준비하시네요. 네. 야, 3위는 이거는 똑같은 이유, 1, 2위는 서로 바뀐 거. 이걸 대본이라고 가져왔어. 대단히 진짜 노력을 많이 하네요, 진짜 이거를. 이거는 솔직히 리서치를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그냥 끄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조사모사 아닙니까? 근데 일단 남자고 여자고 지금 여성 2위, 남성 1위가 가출인데 이 둘 다 가출이 외도 때문에 가출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성은 과반이에요. 거의 과반에 가깝습니다. 폭력 등 그렇네요. 부당 대우가 48.3이에요. 이게 제일 큰 거고 남성은 1위가 고작 23%밖에 안 되거든요. 가출이. 그러니까 남성은 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기보다는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넓은 거고 여성은 정말 못 참는 게 폭력 등 부당 대우가 가장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때렸다 이런 거 당연히 못 참지. 참아서도 네. 안 되는 거고요. 부당 대우 뭐 집에 뭐 생활비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사유가 되는 거지. 이게 인과관계가 있네요. 네. 그 폭력 등 부당 대우로 인해서 여자분이 가출을 하게 돼. 그래서 남자는 그 가출로 이혼을 결심하는 겁니다. 1위가 이렇게 엮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가출도 지금 나가서 갈 곳이 있어야지. 저도 아마 한번 가출해봤었던 것 같아요. 왜 했었냐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남편이랑 항상 떨어져 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연년생을 둘 다 막 케어를 하는 거예요. 막 애 업고 힙시트 하고 막 이유식 하고 하니까 너무 열받는데 남편은 휴가 때 딱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휴가면 한 달 정도가 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그동안 나 못 봤으니까 술 한잔 하자 엄청 불러대요. 그러니까 집에 딱 와가지고 나는 같이 육아를 하고 온전한 가족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가족보다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 이제 지인 그 사회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이러고 너가 지금 운동만 하다 와가지고 애들 둘을 진짜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애들을 두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찜질방 이게 제일 가서 커요. 그냥 집 앞에 찜질방을 떼밀고 그냥 왔어요. 근데 가출이 아니라 그냥 외출이네요. 근데 진짜로 저는 정말 가출을 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딱 나갔는데 이 찜질방 가면서도 근데 애들 굶으면 어떡하지? 얘네 이유식은 어떡하지? 이유식에 뭐 안 좋은 거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 애가 그런 게 울면 막 어떡하지? 눈에 밟히지. 이런 게 진짜로 정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정신이 괴로운 것보다는 그냥 가서 애를 보자 이러고 막 떼빵 밀고 집에 갔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생기면 오창석 자위방으로 가세요. 세상 제일 안전한 방입니다. 휴지통만 잘 비워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 이혼 사유가 네. 진짜 좀 그게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잠깐 이걸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이혼 사유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많은데 왜 하필 이걸 가지고 오신 건지 정말 방송을 귀찮아서. 재미없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귀찮아서 이러신 것 같다. 이혼 사유 순위가 보면은 거의 절반이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서 속궁합입니다. 40% 넘게 50% 가까이가. 그게 바로 성격 차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걸 이제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로 나타내는 아, 거고. 성격 차이구나. 네, 그렇죠. 성격. 거의 그리고 성격 차이라는 사유 안에 그게 들어간대요. 그 두 번째가 경제 문제예요. 음. 네, 이거는 정말 다 똑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타 순위를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보면은 남성은 1, 2, 3위를 합쳐도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그렇네요. 다양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다양한 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타에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네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기타 사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타 사유를 보기 전에 네. 잠깐 광고 만나고 기타 사유 보겠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신선한 원두를 만날 수 있는 운조커피입니다. 운조커피는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원두 로스팅 전문 회사로 매일 주문받은 만큼만 당일 로스팅, 당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맛, 신맛, 부드러움, 구수함 등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진 다양한 원두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요즘 많이 찾으시는 디카페인 원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간 운조커피를 통해서 매달 색다른 맛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등의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운조커피 검색하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샘플 원두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네, 운주커피 너무 맛있습니다. 더치커피도 네. 맛있고 이제 저는 디카페인이 너무 네. 괜찮더라고요. 맛이 여러 가지여서 너무 좋고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운조커피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그 녹음 시간에 운조 커피 마시고 있는데 잠들기 전에 디카페인 한 잔 마시고 자는 게 좀 루틴이 돼가지고 네. 근데 커피 향 맞는 순간부터 이제 잠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곳은 디카페인이라고 하면 좀 맛이 없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밍밍해요, 좀. 네, 좀 밍밍한데 이 운조커피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카페인 하이 와서 뭐 이제 카페인 잘 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운조커피의 디카페인은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또 월간 운조커피 통해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그 픽한 원두를 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좀 새로 색다른 원두를 만나볼 수 있는 재미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다녀들이라고 배송 메시지 남겨주셔가지고 원두 샘플 원두 받아보시는 이벤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이름만 들어도 힘이 솟는 산삼진 99입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바람, 미세먼지, 각종 세균 등의 무방비로 노출된 당신의 몸, 매일 아침 산삼액기스 한 병으로 보호하세요. 산삼진 99는 해발 600m 강원도 백두대간에서 농약 한 방울 없이 자란 7년근 야생 산양 산삼으로 만든 산삼 추출액 99% 리얼 산삼입니다. 입맛 없어지고 기력 잃은 부모님, 손발 차갑고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잦은 음주로 몸 상하신 분, 강력한 면역력이 필요한 분,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최고의 선물을 해보세요. 7월 한 달 동안 산삼진 99 리뷰 이벤트 진행합니다. 리뷰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슈퍼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요 이벤트가 지금 7월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이제 보실 때는 8월이어가지고 8월 1일이죠. 네. 이게 8월 1일에 업로드 예정이라 이벤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리뷰를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유산균이 아니어도 산삼류 자체로도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네, 재구매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워낙 원가가 높다 보니까 리뷰 남기면 페이백으로 들어오는 리뷰 적립금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한번 리뷰 그냥 드셔보시고 너무 좋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한다고 남겨주시면 또 리뷰 적립금이 굉장히 크니까 네. 꼭 리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 1+1 이벤트까지 또 적용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1+1 이벤트 적용 받으시면 한 병에 거의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맞아요. 산삼을 거의 한 뿌리씩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꼭 적용 받으셔서 더운 여름 건강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당신을 위한 식물성 음료 베지포유 광고입니다. 혹시 얼주가라는 단어 아십니까? 사계절 내내 아이스 음료를 찾으시는 얼주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레시피 캡슐 머신이 있으시다면 우유 대신 베지포유로 아이스 라떼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홈카페가 완성이 됩니다. 프리미엄 견과류 7종을 전통 맷돌 방식으로 통째로 갈아 꼭 필요한 영양소와 칼슘을 한 포에 쏙 담고 식품 첨가물과 유당이 없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3박스 이상 구매 시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영 TV 꼭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검색창에 휴닉 검색 혹은 010-7272-6717 010-7272-6717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찾아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성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도 너무 좋고 다이어트로도 네. 딱입니다. 저도 저녁 운동 끝나고는 베지포유에다가 바나나 한 개, 하나를 다 넣으면 좀 너무 꾸덕하더라고요. 반 개 넣어가지고 갈아서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자, 남녀 이혼 사유 1위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외도 가출, 폭력, 부당대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기타 사유로 더 네.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기타 사유 보겠습니다. 장기 별거, 성격 차이, 경제 갈등 이게 절반.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남성은 이게 56.5%.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격 차이나 경제 갈등으로 인한 장기 별거가 시작되면 네. 또는 장기 별거의 조짐이 보이면 네.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진짜 이 별거라는 것이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별거가 시작되고 나서 다시 재결합이 잘 되는 부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은 제가 네. 결혼 안 해봤지만 연애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라고 해서 생각할 시간 가지는 순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그렇게 되더라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나야지라는 아름다운 생각보다 이
씨 뭐 내가 왜 만나야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하는 순간. 그 멘트를 저희 남편은 3번이나 했다니까요. 잠깐 오늘 방송 끝나고 이혼하겠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 현주야 우리 시간을 조금만 갖자. 그 전에 사유가 뭐예요? 그 전에 사유 기억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요. 싸운 건 싸우다가 그냥. 네, 싸우다가. 그리고 또 마지막은 저희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아 우리 시간 좀 갖자. 왜? 몰라요, 너 또라이. 내가 아무리 운동선수, 내가 아무리 잠깐 그 또라이님도 저희 방송 보신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12년 결혼 생활 했잖아요. 네. 12년 10년, 동안 10년. 아 10년. 10년 동안에 이혼하자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했죠. 말만 아 나왔어요. 응, 했죠. 아니 뭐 이런 얘기 근데 많이 천문선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10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돼.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한 10년 주기로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년 주기. 10년 주기면 굉장히 오래 버티는 거 같아요. 보통 3년 주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혼 위기라고. 지금이구나. 야 역시 친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든 잘 참아봐요. 아니 우리 돌싱은 이미 있거든 캐릭터가. 그래도 현조 씨가 저렇게 얘기해도 주변에 현조 씨처럼 잘 사는 부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진짜 이런 얘기는 다 한 번씩은 해.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찐으로 힘들면 이 얘기를 못 합니다. 네. 하다가 울거든. 그치. 당연하지. 잘 닦였어요? 마스카라 번진다. 자 그러면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가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게 진짜 결혼해서 제일 힘들다. 그게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둘이 좀 잘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극복이 된다. 맞아요. 둘이 으쌰으쌰가 된다. 근데 성격 차이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서로 사람이 다르면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터지던 어떤 문제가 터지던 원인은 성격 차이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지. 부부가 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야 되는데 노를 딴 방향으로 젓거나 아니면 얘는 배에 안 타 있어 심지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손문성 같은 경우 노를 열심히 짚고 있는데 그 전 남편분께서 계속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었거든요. 속금한 문제도 보니까 이혼 사유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이게 뭐 다른 문제로 좀 사이가 소원해도 이걸로 또 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로 이게 최후의 보루인 것 같아. 속궁합이. 응. 이걸로 마저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섹스리스로 가고. 아, 그렇죠, 결국. 그렇죠.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 속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 싶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해봤단 소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말도 있고. 안 돼. 그 연애할 때 관계를 갖는 거하고 결혼하고 갖는 건 또 다르다고 하던데.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결혼하니까 매일 보고 매일 살부대 끼고 이러니까 연애할 때 같지는 않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연애할 때 같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때도 섹스를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하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너무 드문 케이스다. 네. 네. 제 친구들 결혼하면 남녀가 다 아는 친구.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가 사귀고 대학교 지나서부터 대학교 지나고 다 그냥 바로 결혼한 친구도 있거든요. 둘 다 친한데 우린 너무 패턴이 뻔해서 별로 오히려 안 하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 제 주변에는. 그치. 그러니까 더 발전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있는 것도 알겠는데 보통 대부분은 누워 있다가 올라왔다가 뒤로 왔다가 똑같아. 안 해도 뭐 어떻게 할지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진짜로 딱 진짜 항상 똑같은 이 패턴에 하나만 딱 이거를 뉴 새로운 거. 신상을 딱 여기다 한 방울만 떠트려도 이게 굉장히 막 핫한 거거든요. 친구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냥 뭐 가장 쉽게 차에서 한다거나 장소를 바꿔본다. 장소를. 아니면 식탁에서 한다거나 어린이집 앞에 픽업 그러면 가기 한 방울 전에 정도가 아닌데 한 바가지인데요. 어린이집 앞에 픽업을 가서 하는 거를 얼마나 스릴 이승을 있어요. 걸고 해야 됩니다. 야 그러다 맘카페 올라가는 거. 진짜 그 동네 못 살아.
제 생각도 약간 성격 차이가 음. 가장 솔직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막 그 결혼했는데 뭐 막 맨날 하자 그러고 이러면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을 것 같거든요. 혹시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위주로.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음. 불만 있는 것보다 경제 갈등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경제 갈등, 그러니까 이혼하는 커플의 연 소득을 조사한 표가 있는데 90% 가까이가 다들 400만 원 이하 월 수익이. 아, 네. 그 합해서. 이혼하는 커플들의 90%가. 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체 비율 중에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경제 갈등은 이해가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늘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고민과 걱정을 하는데 경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일이 다 끊겨서. 여기서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반응으로 헤어지는 것 같아. 아, 그렇죠. 같이 이겨내보자라는 반응과 너 좆됐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뭐 이렇게 조지로 들어오면 이걸 못 버틸 것 같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아주 유명한 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빚까지 얻어가지고 주식을 한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폭락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여자는 이제 집 나가고 이제 뭐 이혼하자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직전인데 갑자기 주식이 떡상을 한 거야. 아, 떡상을 했어. 어머.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아니 저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현차 종목을 넣었는데 5억을 풀 연끌을 해서 5억을 넣은 거지. 근데 코로나 맞아가지고 반토막인가 남대. 네. 그래서 이걸 들킨 거지. 들켜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다 옥신각신을 하고 이혼한내 만에 하다가 와이프가 그래도 너랑 믿고 결혼했는데 같이 이겨내자. 그래. 근데 코로나로 회복했잖아요. 3배가 뛴 거야. 우와. 그래서 차 한 대 바꿔주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차 뺀 것까지 인증해서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견디는 거야. 그렇죠. 되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남편이 그 5억을 연끌해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 이걸 아내랑 상의를 안 했다는 점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자들이 너 미쳤냐고 이 돈을 빚을 끌어가지고 주식을 해가 포인트가 아니라 나랑 상의 없이 이 집안의 경제를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석만큼은 손문선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네, 전문가입니다. 초초 전문가입니다. 이혼 분석. 아니야, 남의 사연이었어. 내 사연 아니었어 지금. 남의 네. 사연도 이런 거 많다. 방금 했었던 향후 한 2, 3분의 내용은 그냥 받아서 쓰세요. 네. 정석이 정석.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꼭 아내분과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용서해줬어. 근데 또 걸려. 또 용서해줬어. 그러면은 또 걸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손문선 씨, 그죠?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놀랍죠? 하지만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반드시 네네. 있습니다. 예. 자, 남녀의 이혼 사유 이렇게 기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자, 50대 이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자, 아니, 왜 주제가 상상 플러스예요? 50대 되려면 한참 남았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50대 갔는데 이 작가님 이제 곧 50대시니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런 주제를 하신 게 아닐까. 경북 안동 출신 이동영 씨가 4년 남았습니다. 50대가. 그쵸. 4년 남았거든요. 목전이네요. 4년 내에 쇼부를 보겠다는 거죠. 대부분 나이 먹을수록 남자는 좀 문제 있어도 계속 가정을 좀 유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조금 정리하려고 한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들었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일단 보겠습니다. 네. 자, 3위 보겠습니다. 여자는 이제 참고 산다가 가장 아래입니다. 3위. 네, 그리고 남자는 졸혼. 졸혼이라는 게 이제 뭐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그런 그렇죠. 형태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서류상은 이혼 상태는 아닌 게 되는 거죠. 이혼하는 거야. 근데 서류상으로만 그냥 놔두는 거지. 아, 그 놔두는 이유는 뭘까요?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이회수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졸혼을 선언을 했는데 투병하시면서 아내분이 다시 또 돌아와서 같이. 네. 그런 또 것도 이렇게 같이 더 큰 뭔가가 생기면 네. 그때 또 뭉쳐서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 졸혼이란 말이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었고 네.
일본에서 넘어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 엄청 이게 유행해가지고 일본의 여성들이 한 50대에서 60대 정도가 되면은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린대요. 남편이 이제 은퇴할 시간을. 남편이 은퇴하는 순간 퇴직금을 받으면은 그 퇴직금 중에 일부를 받아서 나는 카페를 차리고 졸혼. 이게 엄청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졸혼이란 단어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도 혼자 살아보고 싶은데. 아 그래요? 혼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되게 다들 되게 부러워요. 아 혼자서 그러니까 지인의 집에 가봐도 되게 부럽다. 혼자 일어나가지고 혼자 그냥 커피를 타고 커피 탈 때도 엄마 이런 거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너무 여유롭죠. 네. 그렇게 적막한 곳에서 커피를 타고 혼자 넷플릭스 보면서 그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네. 애들이 있으니까 나 혼자 살아볼 걸. 이게 되게 후회가 돼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좀 늦고 제 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들어가 있어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집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자기 왔다 그러면서 와 여기 있으니까 내 딸이 안 달려드네. 어떡해. 맨날 이제 애기가 엄마 이러면서 달려들고 막 이런 게 이제 조금 피곤했는데. 네. 아니 그런 게 사실 되게 행복이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매일 반복되면은 그쵸. 나도 그치. 좀 혼자 있고 싶다 나 이런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을 좋겠다. 갖지. 왜냐면 육아가 퇴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도 없고 출근 시간도 없으니까 애들이 일어나면 출근이고 자면 퇴근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람이 미쳐버려요 진짜.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잘 이해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 오전 시간대 뭐부터 오후 한 2시, 3시 정도까지 나와가지고 차 마시고 카페에서 떠들고 이러는 애기 엄마들 너무 공감 갑니다. 옛날에는 잘 이해 안 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애 안 키우고 애 없다 놔두고 나와가지고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눈물 나요. 술술 나오네요 이렇게. 너무 익숙한데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가서 제가 엎은 적 있어요. 니들 남편 좀 생각하라고. 부자한테 좀 특가임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사람이 다 자기 입장이 있다. 네, 자 50대 이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면 그렇다면 2위는 뭘까요? 자 이혼한다. 깔끔하게 이혼. 거의 비슷한 퍼센트로 나왔네요. 한 이거는. 33, 32니까. 근데 이혼은 뭐 답이 이제 위기가 온다면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혼이니까 이혼을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네. 이혼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50대 이후란 말이에요 이때가.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 이후야 60대일 수도 있고 네. 그때 내가 이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쉬울까? 그런 쉽지 생각이 않죠. 들어요. 그죠? 일단 50대면은 일단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근데 실제로 이혼 가정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헤어지신다고 했을 때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 두 분은 각자 살아야 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 근데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몰랐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느끼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50 뭐 이렇게 대가 넘어서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혼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계약 사항에 넣어야 돼. 나중에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결혼 할 때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신장이 올 것인가? 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한쪽만 올 것인가, 또 각자 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쵸. 그 부담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돼요. 맞아. 그래서 저 지인 친구도 결혼할 때 엄마가 묻었어요. 아빠가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마음이 그러니까 친구인데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마음이 아팠겠지. 내 결혼식인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너무 반대하시니까 나 절대 네. 보기 싫다 이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미리 그런 걸 정해놓으면 좋겠네요. 제 여동생도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거쳐 보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 이게. 그치. 근데 책임은 이 자녀들이 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 외로 많이 생겨요. 뭐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뭐 상견례도 숫자 맞추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있잖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불편함 그리고 민망한 상황들이 많더라고. 사실 이제 50대 이후에 이혼을 한다는 거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자녀들이라든지 그 밖에 또 가족들까지 챙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50대 이후면 자녀는 크긴 컸잖아요. 애들은 다 키워놓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때 이 나이가 돼가지고 혼자가 돼? 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을 때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가 이혼이라는 거는 꼴 보기 싫으면 헤어진다. 네, 그때도 못 참는 거죠. 자, 그러면 50대 이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면 1위 만나보기 전에 잠깐 광고 만나고 가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속편해야 할 때입니다.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소화요소 속편해야 할 때 야식과식 과음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신 분, 평소 육류 위주의 식단을 즐겨 하시는 분,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가지신 분, 먹고 또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속이 편한 20대와 같은 소화력을 원하신다면 속편해야 할 때를 섭취해보세요. 5가지 분해 요소와 14종의 유산균, 식이섬유를 한 포에 담아 속은 편안하게, 장은 가볍게, 바나나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화효소이며 소화 불량을 개선해주고 이너뷰티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네이버에 속편해야 할 때를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뚜루뻥이더만요, 이거. 예. 이거 그리고 현조 씨가 저는 진짜 먹는 법을 몰랐나 봐요. 현조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하고 같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효소를 저는 아침에 먹고 좀 그날 이제 약간 좀 헤비하게 먹은 날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하나 더 먹고 이제 자는데 효소를 아침에 안 먹으면 뭔가 그날 하루가 약간 찝찝해요. 네, 왜냐면 먹은 날 너무 몸이 가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네, 필수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속편해야 할 때 매일매일 이제 뭐 매일 먹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오늘 좀 과식할 것 같다, 뭐 회식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 그때 이제 뭐 먹기 전에 아침에 한 포씩 드셔주시면 또 이제 뭐 거부감 없이 불편함 없이 하루를 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광고는 여성을 위한 필수템 여궁입니다. 여성 Y존 관리, 얼굴 관리하듯 Y존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궁은 Y존의 건강을 위해 천연 한방 꽃 추출물과 세포 재생에 좋은 EGF 성분으로 얇아진 질벽을 탄력 있게 해주며 Y존의 pH 밸런스를 잡아드립니다. 주사기 형태로 일회용 포장해서 위생상 안전하고 무자극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팩하고 마사지하듯이 Y존 관리를 위해 여궁을 3, 4일마다 사용하면 신경 쓰이던 잦은 염증, 냄새 등의 증상들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Y존 관리하시는 법을 잘 모르신다면 여궁으로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여성 건강을 위해서 상담해온 경험 많으신 상담 선생님의 상담과 관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궁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무료 체험분 2세트와 친절한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궁으로 검색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좋은 거는 다른 건 뭐 이렇게 병에 들어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주사기 모양으로 1회씩 포장이 돼 있어서 네.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 여기 단어가 없어. 위생적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짜서 쓰는 것도 안에 이제 그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회씩 소분된 걸로 여러분 꼭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화장실에다가 놔두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샤워 다 하고 그냥 하나 가지고 맞아. 잠자기 전에 저는 그냥 이걸 도포하고 그냥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자거든요. 그쵸, 누워서 그러면은 하니까. 너무 청결하고 내 자신이 되게 깨끗해지는 사람인 것 같고 또 남편도 좋아할 것 같고.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숙취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음주 후에 하나 드시고 다음 날에도 하나 더 챙겨 드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술겜, 알갱이가 작아져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 끝까지 당신을 지켜드리는 술겜. 자,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모를 검색하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번으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시지 말고요. 영한네이처와 EJ몰에서 꼭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술겜은 약간 과음했을 때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먹었을 때도 술깨물 먹어야 이 지금 아세트알데히드죠. 네. 네. 요거를 빨리 없애기 때문에 몸에 훨씬 좋대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요 정도 먹는데 술깨 안 먹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음주하실 때는 꼭 술깨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술게임을 제가 또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사 먹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정말 소주를 거의 4병을 먹었대요. 우와. 소주를 4병을 먹었는데 근데 이게 중간중간 먹으면 가능하죠. 네. 중간중간 이걸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도 아, 저 숙취가 있는데 이래서 아침에 이제 하나를 먹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숙취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술겜이 진짜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을 제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게 과음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과음을 하게 되더라도 중간중간 먹어주고 자기 전에 먹고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정말 무적이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또 한 번 더 간증을 제가 풀어드립니다. 네. 네, 수다녀들 50대 이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위 보겠습니다. 남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참고 산다. 그래, 이 이렇게 선택을 되더라. 하네요. 여성은 이제 조론. 그러니까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상상을 해보면 50대 이후 제가 50살이 됐을 때 애들은 큰애는 이미 27살이거든요. 그러면 클 만큼은 컸겠고 결혼 빨리 하겠다 그랬으니까 결혼도 했을 테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남편이 운동했었으니까 이만큼 내가 내조하고 헌신하고 이랬는데 50대 이후에 잘 안 맞아.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느꼈을 때 좀 재수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50살이 돼도 스스로 난 뭐 괜찮아 예뻐 아직 젊어. 예쁘고 탱탱해 좋아 이러면 그냥 빠이 할 것 같아요. 나의 남은 삶을 위해서 근데 빠이 한다는 건 이혼한다는 얘기죠. 그냥 뭐 조론을 하든 조론 이혼을 정도? 하든 이제 나한테 터치하지 마. 네, 근데 이제 남성들이 참고 산다를 또 선택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가 아닐까 싶은 게 그 남자들이 자기 그 핏줄에 되게 약하다 이런 얘기가 또 많잖아요. 그래? 네, 근데 실제로 다 이 똑같지. 참고 산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참고 산다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뭐 100%는 아니고 많은 경우에서 귀책 사유가 남자들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여자보다는 아마 남자가 많을 거예요. 성향상. 왜냐면 남자들이 더 좀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비과학적인 얘기지만 철저히 동의합니다. 대부분 남자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네, 보통의 가정들도 다 그렇거든요. 보면 엄마 아빠 싸울 때 보면 아빠가 많이 잘못해. 우리 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참고 사는 경우도 많을 거야. 다른 이유들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럴 것 같아. 이게 50대 이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0대, 30대면은 이혼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지금 50대 이후가 아니라면 네. 이혼이 지금 2위인데 만약에 뭐 3, 40대에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면 그럼 남성 1위가 저는 이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50대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50대 이후가 돼서 좀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웬만하면 참고 산다. 이상하게 남자도 짠해 보여. 그리고 그죠? 희한하게 남자들이 더 자기를 잘 못 챙기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여자들은 혼자 살고 혼자 늙어도 뭐 맛있는 것도 잘 해먹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런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남성분들이 끼니도 잘 못 때우시고 좀 잘 못 위생도 잘 깔끔하게 못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그거를 안 들키려고 막 관리를 하고 뭐 해도 다 티가 나요. 그 호래비 또 혼자 사는 남자의 야, 마지막 한 방을 넣네요. 현주 네네네네 씨가. 세게. 그게 딱 티가 나요. 아무리 관리하고 아닌 척해도 나 혼자 살아. 이거 진짜 너무 티가 나요. 아니 근데 돈 많은 도 다르잖아요. 아이 그렇죠. 네. 돈 많이 여자가 계속 생기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남자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조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결혼은 남자가 좋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자들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결혼 최대한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요즘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어리면 어릴수록 남자들은 별로 이제 결혼 별로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되게 또 막 결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자 거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다 겪어본 분에게 한번 답을 들어봅시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결혼을 왜 합니까? 자 오늘 남녀의 이혼 사유와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삶이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뭐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혼자 살든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스타디오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아시죠? 지금 이 작가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 여러분들이 신박한 주제가 생각나시면 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주세요. 사연. 네, 사연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 그 수다녀들에게 좀 이 심폐소생술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좋은 주제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사연, 자극적인 사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스타디오를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